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볼 차량은 기아자동차의 SP2입니다. SP2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의 코나와 경쟁하게 되는 실질적으로 이제 소형 SUV 시장에 기아자동차가 처음으로 투입하게 되는 차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투입됐던 기아 니로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라는 모델 특수성도 있었고, 그 다음에 SUV 치고 굉장히 넓은 휠베이스를 보완했죠. 그때 산타페랑 휠베이스 공간이 똑같아서 굉장한 화질을 끌어모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하이브리드랑 특수성이 미도한 게 있었고, 지금 스토닉 같은 경우에는 티볼리가 견제하는 모델이 아닌 QM3가 견제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터스커가 SP2가 처음으로 기아자동차의 소형 SUV 시장 진출을 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차량 전면부를 보시면 다른 차량보다 조금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 배 위쪽에 본인 라인이 끝납니다. 위장막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스티로폼이 이렇게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요. 스티로폼 높이를 뺀다면 한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 키가 171인데 요 정도 높이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높은 본인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코나보다 조금 더 SUV 같은 라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 라인은 이 정도 있고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마치 상하 분리형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위쪽이 LED 헤드램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쪽 LED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코나는 프로젝션 타입인데 이 차량은 반사판 타입을 탑재했습니다. 데일라이트는 위쪽에 한 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 아래쪽은 제가 아직까지 위장막 사진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 아래쪽은 아마 방향 지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위장막 사진에서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위장막 차량 중에 득이 들어온 것은 요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인도형이라서 전구로 들어와 있거나 한국형은 요 위쪽까지밖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제가 찾은 정보가 거기까지라서 아쉽다는 거고요. SP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현대차 코나보다는 조금 싸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반사식이고요. 코나는 프로젝션 타입이죠. 그 다음에 LED 방향 지시 등도 이렇게 적용이 되면 마치 기아자동차 컨셉트카인 기아자동차의 이제 새로운 마크가 적용된 컨셉트카에서 방향 지시 들어온 모습과 굉장히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방향 지시 등이 시퀀서 타입으로 접등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이제 깜빡였다 꺼졌다 이런 식으로 접등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제 당연히 기아자동차 보니까 전면부에 호라이코 그릴이 들어갑니다. 영어로 말하면 타이거 노치죠. 이제 그릴 위장막 라인을 보시면요, 여기서 이렇게 호라이코가 한번 꺾이고요, 여기서 호라이코가 한번 꺾이지만 실제로 그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그릴은 여기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위장막 차를 위쪽으로 만져봐도 여기서 그릴이 호라이코 그릴이 끝납니다. 근데 요 밑에까지 그릴이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아자동차의 쇼카인 SP에서도 그대로 적용된 부분이었죠. 전체적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본인 라인이 끝납니다. 여기는 이제 스티로폼이 더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본인 라인이 끝나고 이쪽에 기아 마크가 들어가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 이제 레이더 판넬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현재 이 차량 옵션이 조금 낮은 트림이라서 레이더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있고 위장막만 그냥 레이더가 있는 모양으로 잘라낸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쪽으로 와주시죠.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고 끝에는 에어 인테이크가 있습니다. 이게 뒤쪽으로 뚫려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떻게 브레이크를 시켜준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에어 커튼을 형성해서 이제 공기가 조금 더 빠르게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부는 이 정도 살펴보면 거의 다 보인 것 같은데요. 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여기까지 하고 측면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 기아자동차 SP의 측면부입니다. 기아자동차 SP의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굉장히 SUV스러운 강인함을 내려고 노력한 모습이에요. 그거 그럴 것이 이렇게 두터운 몰딩이 소형 SUV에 들어간 것은 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렌토와 마치 비슷한 굵기의 몰딩을 장착했는데 차체 크기가 워낙 작고 휠하우스가 워낙 넓다 보니까 오히려 몰딩이 더 커 보이면서 SUV에 강인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 휠부터 휠하우스 끝까지 공간에 주먹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휠하우스 공간이 정말 넓다는 거죠. 요즘 차 같은 경우에는 주먹 하나가 꽉 끼게 들어가거나 손가락 2개까지도 안 들어가는 차량들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먹 하나가 넉넉하게 세워서 넉넉하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SUV 같은 풍채를 주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이에요.
만약에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된다면 조금 더 험로 주행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조금 전 측면 영상에서 휠하우스 공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휠하우스 공간이 주먹 하나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다른 차는 얼만큼 공간이 남냐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차량들을 한번 준비해보지 못했지만 이왕이면 비슷한 경세 차량 한번 준비해서 지금 휠하우스가 공간이 얼마나 남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8부터 시작합니다. 푸조 2008입니다. 푸조 2008은 GT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 차량은 최소 알리드부터 최대 GT 라인인 차량인데요. 이 차량도 주먹 하나가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이 차량은 SUV를 표방했기 때문에 주먹 하나가 넉넉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차량은 르노 삼성의 QM3입니다. 205에 55에 R17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위에 주먹 하나가 좀 꽉 낍니다. 손가락 4개는 가뿐하게 들어가고요. 요 앞쪽 같은 경우에는 주먹 하나가 여기도 안 들어가고 손가락 4개 정도는 요 앞뒤 모두 들어갑니다. 주먹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잘 들어가지 않네요. 제가 얼굴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코나입니다. 코나 순정 차량이에요. 이 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몇 인치짜리냐면요 18 예, 235에 45에 R18 차량이 들어간 거고요. 이게 완전히 제일 상위권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주먹 하나가 안 들어갑니다. 손가락 3개는 조금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손가락 4개는 조금 꽉 끼게 들어갑니다. 손가락 3개 정도가 이 차량에 맞는 크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틈이 남고요. 이 앞에 같은 경우에는 주먹 하나가 꽉 낍니다. 예, 이 차량은 쌍용차 티볼리의 최상위급 차량입니다. 215에 45에 R18이 탑재되어 있고요. 요 위쪽 같은 경우에는 주먹 하나가 꽉 낍니다. 손가락 4개는 들어갑니다. 요 앞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먹 하나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까지 보시고 다시 SP2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것 같은 프로토 타입의 타이어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일단 타이어 스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스펙은 17인치인데요. 215에 50에 R17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코나 같은 경우는 18인치까지 탑재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본 거는 요 17인치가 전부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본 거는 17인치와 인도형 16인치 스틸 휠이 전부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215에 50에 R17 버전입니다.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기아자동차의 스토닉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단 요 밑에서 플라스틱이 이렇게 꺾여 올라오는 거고 리피터가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피터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검정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나옵니다. 더 뒤로 오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각으로 문이 꺾입니다. 소울 부스터도 같은 형식으로 문이 꺾이는데 한 가지 염려되는 점은 소울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문이 전부 용접입니다. 여기도 용접을 했고요, 여기도 용접을 했고요. 요즘 나온 차치고 굉장히 용접을 많이 한 문장인데 SP2도 직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직각은 아니더라도 각을 만들었잖아요. 각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프레스를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문장일 것 같고, 어찌됐건 이제 용접 도어를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과연 용접을 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문짝 보는 눈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기아자동차는 요 안쪽에는 조금 둥글게 해서 몰딩만 각지게 하고 요 안쪽에 둥글게 해서 이제 바깥쪽에 이런 느낌을 주면서 문짝을 원피스로 뽑아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출시될 때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유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래까지 숄더 라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뒷좌석이 조금 더 위로 올라온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요, 뒷좌석 숄더 라인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여기를 벨트 라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갑니다. 모든 차가 다 그렇죠. 여기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차량은 앞에서부터 거의 끝까지 쭉 수평을 유지하다가 여기까지 가서야 이제 유리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뒷좌석에서도 전체 시야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 말은 뒷좌석에서도 이제 답답하지 않고 개방감을 누리면서 차량을 탈 수 있다는 점이죠. 소형 SUV 같은 경우는 공간이 굉장히 좁은데 레그룸을 조금 남겨놓고 헤드룸을 넉넉하게 해서 공간을 많이 뽑아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와중에 개방감까지 이렇게 숄더라인이, 벨트라인이 낮아서 개방감까지 좋아 보이면
개방까지 좋아버리면 이제 굉장히 SUV로서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세단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낮아지고 이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갈수록 뒤에 이렇게 위인 상태에서는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 시야를 자아내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행하게 계속 이어지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가서야 올라가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좌석 탑승에도 개방감이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SP2의 후면부입니다. SP2의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모습을 자아냅니다. 이쪽까지 위장막이 장착되어 있어서 실제 루프라인은 여기서 끝납니다. 제 키가 171이라고 전면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171인데요. 이 정도 되는 거 보면 제 키가 이 정도임을 감안해 봤을 때 한 지상고가 160 정도 되고요. 가장 높은 곳을 측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지상고는 제 키보다 조금 작은 168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은 165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뒷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어 램프가 되어 있고요.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꺾입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후진등이고요. 여기는 리어 방향 지시등이 장착되고 있고, 여기 후진등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쭉 크롬 라인으로 이어집니다. 크롬 라인이 있고, 여기는 후방 카메라가 아닌 개성차 마크가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 짧은 번호판 장착되는 차량에 긴 번호판에 장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사를 장착해놨지만 이건 실제로 국내형에서는 들어가는 버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크롬 라인을 이어놔서 차량의 가로로 좀 더 넓어 보이는 이런 효과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장착해두기도 있고요. 리어 범퍼 같은 경우에는 무려 여기까지가 플라스틱, 블랙 플라스틱 몰딩입니다. 그러니까 리어 범퍼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끝나니까 한 요 정도의 높이가 전부 블랙 몰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방 센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리고 여기 몰딩 안에 잘 숨겨놨고요. 여기는 그물망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물망처럼 이제 조금 디자인을 해놨고, 여기는 아마 리플렉터가 들어가는 부분 같은데 범퍼보다 조금 더 튀어나오게 리플렉터 디자인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코나 플럭 스트릿처럼 따로 빼진 않았고요. 그냥 이 밑으로 내려오는 수도꼭지 타입의 머플러인 것 같습니다. 후면부는 뭐 너무 가려져 있어서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는 이제 쇼카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샷스파이 김광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니까요.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